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6월 2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중차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한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언론에서는 좀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 더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제목은 이재명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하고 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즉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는 단계적 비핵화다.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했어요. 원래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핵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나, 있는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 목적이 비핵화로 이야기가 됐어요. 가운데는 일단은 생산 중단, ICBM의 고도화 중단, 그 다음 신뢰관계 회복, 그 다음 비핵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됐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상당 부분 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MOU 먼저 맺고 핵협상 하는 거 보고 신뢰관계 회복. 자, 이런 거랑 이제 맥락이 같아지고 좀 더 발전됐다는 부분이고, 이것을 트럼프가 납득을 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1년에 좀 정확하게 기억에 기반해서 말씀드려서 오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다. ICBM이 고도화되고 있다. 즉 미국이 위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처음을 우리가 확인해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문을 반발을 해야 돼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거냐, 남한 대통령이? 자, 이제 사실과 허상이 어떤 어둠 속에서 나와서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왜 일본의 잔혹한 731 부대 이야기를 왜 숨겼냐.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자, 그런 게 한 맥락이 되겠고, 그리고 카잔에서 있었던 아세안과 러시아의 35주년 기념, 즉 대무사진으로 그런 이건데 11개국인가 뭐 10개국인가 참석을 했어요. 이 중에서 거론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나토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론전 차원에서 이번에 나토라기보다는 G7 미팅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러시아와 아세안의 미팅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즉 G7 미팅에서 사실은 액션 플랜으로서 추진 방향으로서 구체화돼야 될 부분, 이거의 교집합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젠다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물류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G7과 같이 발생했다. G7에서 한국 위상이 올라갔다. 이재명이 잘하기만 해서 그렇게 되겠는 아니에요. 예,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도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진전이 상당히 빠르다. 세계 구도의 변화. 이번에 이제 아세안하고 러시아 미팅에서도 다극화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재명도 가끔 다자간 국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G7이나 서방권에서는 미국의 몰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몰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로 덮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위장망을 쳐놓고. 근데 거기서 다극화라는 말은 그 바깥에 보기에서는 튼튼해 보이지만 장막 하나만 걷어내면 엉망진창의 모습이 다 노출되면서 한꺼번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어느 순간에 이 두 개도 같이 만나겠죠. 지금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목요일 날 이틀 전이죠. 그날 아마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만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날 평소처럼 보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냥 중요한 날이다. 이런 것이 몸으로 그냥 확 느껴졌고요. 그래서 뭔가 나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른 날처럼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관심이 있었던 지리산 천왕봉을 한번 가보자. 제가 마지막 간 게 옛날 백무동 계곡을 통해서 갔던 게 지금부터 15년 전이고, 20살 때 친구들하고 화엄사, 노고단, 그 다음 장터목, 천왕봉,
그다음 대원사 계곡인가? 요새 보니까 그걸 화대 종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걸 2박 3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짧고 짧으면서도 경사가 급하다는 코스로 찾아갔습니다. 좀 오랜만에 가는 거고 체중도 많이 불었고 몸 상태도 옛날보다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게 하여튼 고행이 좀 필요하다. 내 고통을 보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올라갔고요. 중산리 쪽으로 해서 올라갔고 내려올 때 그냥 중산리로 내려왔으면은 별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거는 뭐 제가 오토바이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코스를 왕복하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장터목까지 내려와서 장터목에서 다시 칼바이 쪽으로 해서 중산리로 내려왔는데 장터목에서 내려오는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군요. 예, 끝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한 16km, 15.8km인가 그렇더라고요. 8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도 소득이 있었어요. 경치는 볼 게 없었어요. 올라가면 요즘 말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군요. 이게 곰탕. 예, 올라가는 동안은 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왕문 꼭대기에서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10초도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예전에 갔을 때 못 봤던 제가 세 번째 지금 천왕봉을 가는 건데 제 인생에서 마고상이 돌아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성모상이라고 그러는데 마고상이죠. 여기 보면 70년대 사라졌는데 2025년도에 여기가 시천면인 시천면인 것 같아요. 행정구역상 천왕봉이 그 주민들이 다시 세웠다. 자, 이름을 성모상이라고 지어놓은 거 보면 왜 사라졌는지 대충 짐작도 되죠. 옛날 당군 목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따던 그런 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군상에서. 어쨌거나 이걸 보고 한참 지켜봤습니다. 노고단에도 마고가 있죠. 거기가 제가 집어본 진짜 같은데 어쨌거나 천왕봉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요 산에 가야산에 산신령도 여자고 덕유산도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할미봉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가서 뭐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쳐다보면서 거기 적혀있는 기록 같은 거 읽어보면서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드리는 치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쓰는 에너지, 제가 받았던 고통만큼 치성이 들었다고 보고 마치 마고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5년에 복원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옛날 사진 속에서 봤던 그거를 복원한 거예요. 장터목으로 내려와서 장터목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부터 날씨가 기면서 장터목에서 김밥 하나 먹고 딱 나오는데 시야가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내려오는데 저쪽으로 갔으면 못 봤을 법한 한박꽃 무더기를 제가 3번을 걸쳐서 봤습니다. 구간 따라서. 제가 한 달 전인가 거창 여기에 가막산에 가서 한박꽃을 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무슨 문화의 힘인가 그랬을 건데 이게 북한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예. 그래서 한 번, 2번, 3번까지 봤어요. 이게 지금 꽃필 시기가 일반적인 시기보다 늦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확실히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늦게 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 좀 반가웠고 평소에 보기 드문 후투티 같은 예쁜 새가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 조짐이다. 예, 지난번 받았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제가 평소에 가면 볼 때 상징적으로 쓰레기를 하나 정도는 주워 옵니다. 근데 이날은 눈에 보이시죠 이런 거? 예, 그래서 3개 정도를 주웠습니다. 자, 장터목 어디죠? 장터목에서 천왕봉 사이에 국립공원공단 사람들이 집게를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얼마 전에 뱀사골에 갔더니 뱀사골 계곡 그 데크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에다가 종량제 봉투에다가 짚어서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만은 그게 그걸로 한다 그래요. 자원봉사로.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만 주워서 오면 되는데 대부분이 실수로 흘리고 간 겁니다. 이게 당 보충하거나 아니면 뭐 코를 닦거나 땀을 닦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넣는다는 게 빠져서 흐른 그런 것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박꽃을 제가 3번 봤기 때문에 3번을
3개를 주워서 제가 가방 속에 넣고 와서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자, 이게 그날 제가 드린 어떤 치성이에요. 치성이라는 게 내 고통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계속 절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 방식의 치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MBC 기사인데 가을 총선을 직면한 네타냐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고,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란 종전의 회방을 놓을 수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경고만 한다고 되느냐? 윤석열이 내란을 벌이기 한 달 전에도 그때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날라와서 일본하고 우리 쪽 차관을 모아놓고, 외교부 차관을 모아놓고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한 달 뒤에 했잖아요. 네. 자, 또 두 번째 당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르겠고, 지금은 세계의 여론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공개됐다. 이것도 공개의 일환이다. 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겁주는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때도 한번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11월 달 가을이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또 지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초에 전 세계 22개국 지도자의 지지율을 공표하던 모닝 컨설트가 지금 2달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뒤에 가면 더 느끼실 거예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최우선순위고, 그는 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푸틴대로 움직인다. 이재명대로 움직인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지난번 1차 트럼프 1기에서도 우리가 중재해서 우리를 가운데 놓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때 협상을 했던 많은 틀들이 그대로 준용될 거잖아요. 그간의 변화된 상황을 업데이트할 따름이지. 문재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보다 빠를 수 있다. 왜? 지난번에 협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인만 남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의 거꾸로 이 말에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의 정치 생존을 위해서는 11월까지 뭔가 있어야 된다. 11월 한참 전에 대중의 영향을,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큰 임팩트가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크라이나전 해소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다. 그거는 이재명이 이야기한 단계별 북한 비핵화라는 지금 공고해 보이는 트럼프가 납득했다고 하는, 예? 그 납득만 해가지고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가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 세계 대중한테 심어줘야 돼요.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황 만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2시간 동안 트럼프가 딱 붙어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근데 오늘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모든 것은 트럼프가 결정한다. 우리는 북한하고 관계가 단절돼 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계별 그 비핵화 방안은 이재명이 순전한 아이디어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감복했다. 그 현실적이고도 현실적인 트럼프가 그게 감복했다? 그게 실행 가능성도 없는데 자기 11월달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 다른 국면을 한번 볼까요? 자, 카자나에서 했던 사진, 이게 35주년 기념식이고 16일부터 19일까지 한 것 같아요. 끝났죠. 예. 카자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잔입니다. 우리말로 큰 잔. 예. 그리고 상징물도 큰 잔이에요. 술잔. 예. 자,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 보면은 푸틴의 왼쪽에는 필리핀은 우리하고도 가깝고 미국하고도 가깝죠. 이게 옛날 같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도 가깝다? 또 그 오른쪽에는 싱가포르 총리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다극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이제 과거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 중국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사이에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군사협정. 한국도 줄 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지금. 네, 이거랑 G7이 동시에 발생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로 눈치 본다고 서로 이게 몸살이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한 달 전 기준으로, 두 달 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지금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죽일 놈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제3 사격권에 조용히 앉아있던 나라들이 갑자기 한쪽에 편을 드는데, 이렇게 그것도 G7이 유럽에서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말로 하자면 다자국면, 다극화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 봤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참석했던, 카잔에 참석했던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네요. 예, 중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한 말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G7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선택할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 진행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주요 어젠다가 에너지를 핵심 축으로 레미농 베트남 총리가 아세안 러시아 경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하고 러시아랑 어떻게 연결될 거예요? 육로? 중국 거쳐야 돼요. 인도 거쳐야 돼요. 파키스탄 거쳐야 돼요. 못 가요. 이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는, 지금도 가자면 가지요. 어떻게든. 그게 상업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무르익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눈치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때 방해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다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18일 베트남 정부 공식 및 외교당국 보도에 따르면 레민홍 총리는 카잔에서 열리는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향후 양측 관계의 중심 동력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다 끝난 이란 전쟁을 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서 야물게 국제사회가 대처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냥 끝나면 끝난 거지요? 그죠?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코로나를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이 죽어나갔는데, 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정부들이 모여서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돈 태워서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죠.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고, 이재명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 연료, 두 가지 이야기, 이거 합해서 보면 돼요. 합해서. 합집합으로. 에너지 경로에, 에너지 수송 경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즉 군사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게 유엔이 아니면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주에서 추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말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베트남 총리가 이야기한 것은 친환경 에너지, 즉, 에너지 자체를 바꾼다. 전기 계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해요. 이건 옛날부터 했던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그냥 트럼프 일기 때 확 밀어줬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 갑자기 전 세계에 일반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거는 특히 액화 천연가스, 이건 러시아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수소도 러시아가 좋아하는 내용이죠. 왜? 기본적으로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게 되거든요. 수소를 저렴하게. 거기다가 지력, 지열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탄소 배출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한 곳이 몽골하고 러시아 사할린 쪽이에요. 지열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러면 깨끗한 수소가 돼요. 그걸 우리가 수입하는 곳은 강원도가 될 거예요. 강원도 삼척이나 동해, 이미 그 기지 같은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파이프라인도, 수소, 해상풍력, 에너지 제작 기술, 저거는 제가 봐서는 민간 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히 말 못해요. 에너지 제작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뒤에 푸틴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또 그 다음 신통망통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에너지 외에도 공급망 안정화, 이게 아까 이제 이재명이 한 이야기죠. 이런 군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생겼던 일을 다음 단계로, 즉 다극화로 이전되는 패권 1패권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넘어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물류 인프라 연계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공급망 안정화와 물류 인프라 연계.
홍 총리는 글로벌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보건성 높은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며 러시아, 즉 대안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베트남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및 철도 운송 노선 개발 필요성을 필요하겠다. 해상은 뭡니까? 예, 북극항로죠. 푸틴이 얼마 전에 북극항로 오픈한다고 이야기했죠. 돈 조금 받고 우리가 부산에다가 북극항로 기점 만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번에 새로 이제 서 기장이 중국 다녀왔잖아요. 그때 철도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중국하고. 자, 이제는 지금의 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한류 열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 이런 그림이 사실은 G7의 수장들, 뭐 트럼프와 우리 이재명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그들이 오케이 안 해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베트남, 아세안하고 푸틴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베트남 얘기에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물류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뭐 채널에서 그늘 어떤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예. 자, G7은 명분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러시아와 아세안 미팅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개를 섞어 합쳐보시면 돼요. 그림이 딱 맞아요. 푸틴은 이런 이야기 했네요. 세계 혼란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지킬 중요 세력이라고 이제 추켜 세웠다는 부분인데, 카잔 선언을 채택을 했고, 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등 다방면 교류 강조, 유엔 헌장 따라 세계 다극화 지향, 비상 안보 협력도, 이게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파트너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엔 헌장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다극화 세상이 되면 이제는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기준 패권 세상에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거잖아. 이런 친구처럼. 네. 그런 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미국의 전문가들, 소위 글로벌 전문가들을 보면은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미국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란 다음에 또 다른 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떠오르겠죠. 그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진지하게. 오늘도 제가 어디 뭐 하나 캡처해놨는데 내용이 지금 흘러넘쳐서 넣지를 못했어요. 그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좀 푸틴 이야기 이거만 보세요.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그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 준비 안 뭘 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때려잡았을 거예요? 예, 500조 재건 기금 그겁니다. 지금 썩어 문드러질 광에 가득 쌓아놓은 감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달러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동의를 이끌어내서 이까지 끌고 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 예. 자, 푸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월남 총리가 이야기하는 베트남 총리가 이야기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틴이 딱 이야기했어요. 아세안 국가들에게 비료, 화학 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과 식량, 에너지 수출을 크게 늘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민간 부문 핵 개발에 대한 원조도 실시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민간 부문의 핵 개발, 이게 핵 발전소 이야기일까요? 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대형 원전은 이제 더 이상 짓기 어렵거든요. 민간 부분 핵 개발, 이런 것은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 원전 엔진 추진 기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거 여러 군데서 흔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원천 기술을 러시아에서 가져온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차세대 원전. 이 게임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일단 상승들이 다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전성이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데 전력선 문제 필요 없이 지금 가스터빈 엔진 대신에 그런 차세대 소형 원전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코스트 훨씬 떨어지게 될 거예요. LNG 쓰는 것보다. 전력선 문제도 해소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되는 조건, 뭐 아리백 같은 그런 조건이 지금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차세대 기술로 에너지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게 있어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잖아요. 북극 항로 그리고 베트남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동으로 러시아까지 올라가는 철도 노선. 그거랑 한반도에서 올라오는 철도 노선과 연결되고 베링 해협 해지로 지나가는 철도랑 또 연결된다. 자,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미국 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된다 그러면 전부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 전부 다 불가능해요. 러시아도 큰 타격을 받아요. 계속 고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런 기회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 이스라엘의 자본이 네타냐후를 경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가 당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양쪽에서 다 터지잖아요, 지금. 특히는 500조 이야기했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정진하면 또 몇백조 쓰겠다. 북한하고 정진하면 얼마 투자하겠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통일이 대박 되는 거예요. 외국 돈이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기서 러시아가 아세안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여기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G7 미팅의 양쪽에 공동으로 해줄 수 있는, 특히 이란까지도 포함해서 공동으로 그들의 인프라를 아프리카 포함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 예. 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전을 했는데 MOU 하면서 이란하고 미국이 휴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밤사이에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서 16명이 사망했다 최소. 이러면서 이 후속 보도를 안 해요. 이 후속 보도를 보면 휴전을 했어요. 한번 힘썼다가 또 압박받았겠죠. 자, 오늘 타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레바논 두 번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설득해낼 수 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다. 내 말을 따른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유택의 자본이 더 이상 네타냐후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잠깐 있어봐. 이젠 그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정 그러면 네타냐후 네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국민도 돈 되는 건데 너 왜 이래? 너만 나가.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 힘의 관계죠. 개인적으로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저 폭격한 이후로 몇 시간도 안 돼 있다가 양쪽이 적대 관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타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 언급. 이게 사실 사실관계상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약속을 한 거거든요. 최후의 발악을 하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제스처다. 정치적인 몸부림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레바논 공격한 것을. 근데 확실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꺼낸 아이디어에 미국 달러 자본을 가진 유태인들이 이거 재밌겠는데? 트럼프가 안중에서 네타냐후가 안중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네타냐후야, 너 이스라엘과 너를 동일시하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응? 너는 1000만 명 유태인 중에 한 명일 따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타스 재밌는 기사 많더라고요. 이 마크롱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마크롱이 이렇게 대통령 오래 해먹네. 왜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 보고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 거 아니? 이러면 참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엄청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EU의 수장, 여자 말고 또 남자 총장, 항상 둘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정치적 대표인지 누구는 외교를 담당하는지 하여튼 이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수장이 있고 남자 수장이 있거든요. 둘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 남자 수장인데 그 남자 수장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중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중지하면 되지? EU를 대변해서. 이 말은 처음 들으면은 우리 멤버 칸츄리들, 즉 EU의 다른 나라들이 이 말에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전은 당연하고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EU가 숟가락 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EU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전이 계속 지속되기를 지원해왔고 우크라이나전을 지지했잖아. 심지어 땡빛을 얻어서 가지고라고도 EU 은행에서 EU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00조 원인가? 예, 예. 빌려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려고 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게 결국 안 됐어요. EU 중앙은행이 거부했죠. 왜? 그때는 이미 그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고 EU 쪽에서 동의를 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EU의 수장들이 예전 바이든 시절에 패권 시절에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동결 자산을 굴려서 나온 수익금을 지원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중재를 할 수 없다. 중재는 제3자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너는 우크라이나 편인데 어떻게 중재를 하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갑자기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트럼프가 멋지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네가 가져가면서 네가 평화에 이때까지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기름 부어놓고 네가 평화의 중재자로서 등장할 이런 그런 기회 포착을 하지 마라. 그건 막 그런 건 마찬가지죠.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를 위한 공간 마련이다. 예, 이번에 트럼프하고 이재명을 밥 먹을 때 둘이 앉혀놓은 것도 트럼프 이게 주최국인 마크롱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완전히 붙은 겁니다,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세안이 카잔에 모여가지고 러시아랑 하는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러시아 휴전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하게 되면 그 똑같은 일이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공행상을 하는 건데 너 나가라 이게. 거기 갑자기 네가 왜 뛰어들어오냐 EU 수장 네가. 제가 봤을 때 이건 트럼프의 자리다. 그게 트럼프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같은 이게 정말 묘한 우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메트로놈 맞춰놓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트럼프까지 설득을 해놨다고 하던 이재명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는 모든 소통이 단절돼 있고 미국 중심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90분이나 관련된 이야기 했겠죠.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교황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납득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일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이재명이 주도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주는 상황이 된 건데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 중심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건 좀 전에 마크롱 이야기랑 똑같이 같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되 실무는 빵빠레와 스파트라이트는 전부 다 트럼프다. 저는 트럼프가 충분히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건 전 세계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 동의한 게 시진핑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 다 경제가 커지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모색되거든요. 누가 하나 피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북한을 이제는 북한을 지금 비난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등장하고 난 이후로 항상 친구하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야기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일 다 해놓고 우리가 빠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로 뭐 앞서갔나? 그런 느낌 살짝 있거든요. 어제 자기가 직접 성과에 대해서 약간 자랑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언뜻 왔는지 모르겠어요. 뒤로든지 옆으로든지 이런 사람들 오해할 수 있다. 네가 지금 났을 때는 아니다. 너는 몇 년 있다 해라. 지금 트럼프가 각광을 받아야 된다. 조금 지금 리듬이 약간 스텝이 꼬인 느낌이 살짝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뜬금없었거든요. 같이 제가 좀 전에 보고 미국 중심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마크롱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런 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다 되는 법이 콧바트래요. 예. 자, 그래서 트럼프가 강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의미를
대해서 질문을 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게 나왔거든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15개 핵탄두 생산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하다가 너무 좀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느낌을 주변에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심 잘 지적했다고 봐요. 참모 중에서 지적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 미국에서 이럴 리는 없겠지만 마크롱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크롱처럼. 예. 대화가 단절되기는 뭐야? 지난번에 APEC 와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려고 하는 기대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안 됐을 때 이재명이 언론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비공개 자리에서는 더 많이 했겠죠. 자세하게. 그거는 그 뒤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돌아서서 중국 뒤통수 때리는 미팅을 난 못한다. 지금 관계는 소원하지만 돌아서서 중국 뒤통수 못 때린다. 그리고 그건 진정한 다극화가 아니다.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래 된 거잖아요. 시간 좀 헛돌면서.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모르는 북한 내부의 사정을 이재명은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촉이 없으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좀 전에 그것은 뭔가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네가 너무 앞서 나간다 지금. 좀 자중해라. 예, 그런 기색이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가기 전에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사드를 뺐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는 제스처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서도. 북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핵탄두 추가 생산을 좀 중단하고 ICBM 고도화도 중단하고 그 사이 신뢰 회복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서로가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뢰 회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가 어떤 여러 가지 방식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추가 생산 중단과 고도화 중단 이 부분만 합의를 잘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0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란에 신뢰 회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경제적 투자거든요. 그까지를 트럼프가 잘 이끌어내야 돼요. 전 세계 대중이 뒤에 건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런데 뭐 둘이 완전 친구 된 거지. 핵무기는 까맣게 있는 거죠. 뭐 무장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틀이 고정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거기서 북한도 동의를 했다. 그럼 뭐 틀은 이제 이란의 틀 적용시키고 지금도 신뢰 확인 기간 60일 동안 가지는 거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흐름으로서는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큰 게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러시아와 아세안의 미팅인 거예요. 이게 다시 삐걱거릴 것 같으면 이란전이 다시 불붙을 것 같으면 푸틴은 엄청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예, 아세안 국가들이 와서 뻘짓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몰라요.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코디가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때마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말이 너무 좀 과했다 싶으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이거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했더니 모든 건 트럼프가 한다라고 덮었어요. 물론 덮어지겠죠. 이게 팔로우를 잘 안 하니까 우리 언론인과 대중에서.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거는 해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아까 타스통신에서 한번 더 나왔습니다. 관심 있고 되기를 바란다. 생각보다 되게 길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추가를 해서 하나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전 종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이란 거는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가 엑시오스에 했다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랬다. 나는 그게 되게 쉬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고 있다. 지금 여건이 됐다. 끝낼 여건이.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음은 뭡니까? 북한이죠, 당연히. 짧은 기간 내에. 예, 오늘 이 정도 할게요. 네.